안녕하세요, 최호선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쿠퍼티노에 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애플의 가을 이벤트랑 또 관련된 제품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애플 이벤트에 다니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좀 넘었고요. 그래도 아직도 늘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또 즐거운 경험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좀 바뀌기도 했고, 또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랫동안 이 자리를 계속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키노트 발표 얘기를 해볼까요? 발표 너무 길기도 하고 이미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짧게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워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애플워치 시리즈 8이 먼저 공개가 됐죠. 체온을 재는 센서랑 자이로 센서 그리고 가속도 센서가 더해지면서 여성 건강과 자동차 충돌 사고를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체온은 이제 특히 여성들의 건강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란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또 까다로운 일이기도 해요. 이게 주로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 미세한 체온 변화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걸 애플워치의 온도 센서로 대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손목은 사실 우리가 여기로 체온 재진 않잖아요. 이렇게 체온 재기 적절한 부위는 아닌데 애플은 이거를 데이터로 맞춰냅니다. 시계의 안쪽과 바깥쪽에 온도 센서를 다 두고요. 여기에 어떤 온도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체온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경험상 애플이 이걸 이렇게 낼 정도면은 그 온도에 대한 정확도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체크도 들어갔는데 이게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더 예민해지면서요. 새로 이제 더해진 기능인데요. 여기 소리도 같이 인식을 해서 사고 순간을 판단합니다. 이 센서들이 최대 256G, 그러니까 중력가 속도의 256배의 충격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고가 났다 뿐만이 아니라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도 좀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고는 정면, 측면, 후면, 전복 사고로 다 따로 인식하고요. 이걸 다 학습해서 사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했고요. 사고가 났다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워치의 낙상 사고 체크가 있죠. 그것처럼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은 GPS로 위치를 체크해서 긴급 번호로 신고를 해줍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단독사고라고 하니까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가 발표됐습니다. 소문에 계속 있었던 제품이죠. 이거는 같이 오신 가전주부님이 한 말씀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저는 애플워치 울트라가 되게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워치 그 모양이 바뀐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두껍고 무겁고 그러긴 했는데 진짜 튼튼해 보이고 약간 오지 탐험하고 싶은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 루프가 그 스포츠별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데 줄까지 되게 무겁고 두꺼우면은 별로 착용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루프를 좀 잘 만든 게 되게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애플워치 울트라의 기본적인 기능은 비슷합니다. 다만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극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관부터 티타늄 케이스에다가 사파이어 글래스를 씌웁니다. 이건 기존의 애플워치 모델에도 제일 위에 있는 모델에 있었죠. 네, 그만큼 더 잘 안 긁히고 잘 안 깨진다라는 겁니다. 크기는 49mm로 꽤 커졌는데요. 또 시계 특성상 디자인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큰 시계가 좀 어색한 편인데 이거는 좀 확실히 컨셉이 달라서 그런지 G샥이나 숨토 같이 큰 시계들도 잘 차면은 또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차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꽤 잘 어울린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예쁘려고 액세서리로 차는 것보다는 좀 특수한 환경에 있다라는 게 확실히 좀 디자인에서 보이기는 하죠. 기본적인 기능은 일반 애플워치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극한 환경에서 더 쓰기 편한 조건들을 UX로 UI로 만들어 놓은 게 좀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크라운이 더 크고 좀 울퉁불퉁하게 바뀌었고요. 또 액션 버튼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건 장갑을 끼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스쿠버 다이빙이나 산악 등반 같은 환경에서 장갑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도 애플워치를 작동시킬 수 있게 단축키, 기능키를 넣어놓고 이 크라운도 좀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위치 정보도 L5 GPS 신호를 더했다고 해요.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GPS는 L1이라고 해요. 아마 레벨 1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실 정확도가 아주
높지는 않죠. 뭐 특히 이제 건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은 인식이 잘 안 되고 엉뚱한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개선한 L2가 있었고요. 2021년에 새로운 주파수로 L5 GPS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애플워치 울트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도심에서 마라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도 설명이 됐는데 어디서든지 더 정확하게 위치가 추적이 되는 거죠. 스피커도 커졌어요. 이거는 뭐 극한 상황에서 뭐 통화가 더 잘 들리도록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게 위험 상황에서 주변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스피커 경보가 좀 눈에 띕니다. 사이렌이 울려서 반경 180m 거리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이게 소리가 86dB이라고 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시끄럽게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조대나 아니면 또 주변에 구해달라라고 위치를 알리기 굉장히 좋겠죠. 방수도 더 좋아져서 스쿠버 다이빙에도 쓸 수 있는데요. 뭐 WR100 기준을 충족하고요. 수심 40m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 컴퓨터, 뭐 다이브 컴퓨터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팟 프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같이 온 디에디트 에디터 H가 굉장히 감명 깊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죠. 제가 최근에 애플 주식을 모두 팔았는데요. 에어팟을 써보고 다시 애플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에어팟 프로 2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소리 진짜 좋았어요. 주변 소리 모드는 기존의 수준도 따라가는 제조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귀에 아무것도 안 낀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일상을 다 같이 하는 ANC 기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진짜 적지 않게 놀랐던 게 이 에어팟인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좀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끄러운 행사장에서 딱 꼈더니 갑자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처음 써본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저는 뭐 원래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었고 다른 노이즈 캔슬링 뭐 에어팟 맥스도 쓰고 있는데 완전히 단절이 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더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변 음 모드 켜면은 또 굉장히 매끄럽게 귀가 싹 열립니다. 전 이게 더 놀라웠었는데 낀 거랑 안 낀 거랑 차이가 없어요. 이게 빼도 껴서 똑같은 거죠.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긴 한데 이게 마이크로 통한다는 이질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또 뭐 공사장 같이 또 그런 듣기 싫은 소리들은 또 알아서 걸러준다고 해요.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소리가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확실히 있어요. 네. H2 칩이 들어가고 또 오디오 드라이버도 개선됐고 또 앰프도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에어팟의 그 맛이긴 한데 좀 더 멍하고 답답한 느낌 없이 시원하게 쭉쭉 뻗는 깨끗한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는데도 에어팟 프로를 처음 썼을 때 받았던 그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케이스에는 작은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이게 충전을 할 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잃어버렸을 때 나의 찾기에서 누르면은 삐록삐록 이렇게 소리도 내준다고 해요. 보니까 이게 나의 찾기에서 위치도 찾을 수 있고 방향도 찾을 수 있고 뭐 소리도 나고 이런 게 보면은 에어태그의 기능이 그냥 그대로 케이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팟 케이스 중에 에어태그를 꽂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케이스 안에 딱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어팟 프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에어팟 프로 만족하고 잘 쓰고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2세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 길어져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아이폰 14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